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드리머 유병대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 정부의 큰 실책 중 하나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전월세 신고제는 21년도 6월 1일 날 시행이 되었고, 전월세 상한제는 20년 7월 31일, 계약갱신 청구권도 마찬가지 20년 7월 3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임대차 계약했을 때는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되며 5% 초과 인상을 시키지 못하는 내용이며, 갱신 청구를 2년을 더해서 임차인에게 4년을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기준은 보증금은 6천만 원 초과, 월세는 30만 초과일 경우 신고해야 되며, 부동산 신고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22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기존 계약자도 마찬가지 서급 입법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3법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임대차 신고제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로 월세를 받는다는 얘기죠. 월세를 관리비로 바꿔서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갱신 청구나 전월세 5% 제한은 소급 적용을 했기 때문에 새로 계약할 때는 가격을 최대한 인상해서 계약을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월세 비중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죠. 20년도에는 41.7%이던 것이 22년 4월 현재 51.6%로 월세 비중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과 신규 세입자 간의 이중 가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소급 적용을 했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는 5%밖에 인상할 수 없지만, 신규 계약자는 4년 동안 인상하지 못하는 것을 한꺼번에 가격을 인상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이중 가격 형성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자율 조정이 되었었는데, 갱신 청구라든지 인상 문제 때문에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소송 및 분쟁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 부족과 대출금리 상승, 전세가 상승 등 한꺼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사를 나가는 세대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주택을 매수를 했는데 입주가 불능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꼼수로 실거주를 한다 하고 임차인에게 갱신 청구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불신의 관계가 발생됐다는 거죠. 기타 임차권이 공공복리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논란의 문제가 있고, 공공필요에서 재산권을 제한했을 때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법과 상충한다는 문제,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이다 라고 인식하는 언더도그마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한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전세가 급상승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전망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현재 평가는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다, 보완책이 필요 없다, 지켜보자는 주장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기 때문에 완화 또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여소야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고, 할 수 있는 신고제 계도기간 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되어 있는데 1년간 더 연장한다는 내용과,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좀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는 내용, 다주택 양도세 1년간 배제시켜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문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전세권자에게 혜택을 주는 문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시켜서 재개발, 재건축으로서 많이 주택을 공급하자는 내용, 거주용 오피스텔을 공급 확대해서 전세 또는 월세를 인상하는 폭을 줄이겠다는 내용,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다시 부활하자는 그런 보완책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제가 전세가 및 상승률을 조사해 봤습니다. 지역은 서울과 6대 광역시,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울에는 2012년도 전세가를 보면은 평당 852만 원이었고 2020년에는 평당 1,560만 원, 22년도 4월 달에 전세가를 보면은 2,181만 원으로서 20년도 이전에 연평균 상승률은 10%였는데 20년도부터 22년 4월 달까지 2년간의 전세가 상승률은 연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전세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 지역 외에는 전체 20% 이상 2년간의 상승을 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임대차 3법이 전세가 대란에 영향이 있다고 확신은 할 수 없지만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시키는 방향 또는 임대차 3법의 보완책 이런 것을 6월 달에 발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내에 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시장 정보를 투명한 공개로 임차인 보호 제도인데 대신에 임대인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을 많이 두고 있다는 불만도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독 신고도 가능하고 임대차 신고함으로써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행시 과태료는 100만 원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 단위의 군 지역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 청도군이라든지 강원 평창군, 충북 진천군 등 도 단위의 군 지역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으로는 스마트 하우스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신고하는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임대차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시작 왜곡 현상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는 새로운 계획을 하든가 1회갱신 청구로 4년 기간이 종료됐을 때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는 가급적 인상폭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5% 인상을 임차인이 거부할 때도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5%를 인상해야 되겠다면은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서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악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4년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존 임대차 계약에 소급 적용함으로써 이중의 전세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 왜곡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임대인은 회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됐을 때는 손해배상하는 제도가 포함이 됐습니다. 아래 세 가지 손해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임차인이 확인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해도 기존 계약을 연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약 종료 전 6월에서 2월 사이에 임차인이 청구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5% 초과 인상을 합의하더라도 이것은 계약 연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종료 전에 갱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에 거절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임차인의 과실이라든지 부정 문제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거절하는 사유가 해당되며,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 자신이라든지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하기 때문에 갱신 요구를 거절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활용해서 임대인은 꼼수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